나의 생각과 마음은 영혼이다. 골프 중 드라이버를 칠 때 앞에 있는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을 치면 그 결과는 공이 물에 빠진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잘 풀린 것 같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너는 골칫덩어리다 하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하면 자식은 생각한 대로 빗나가기 쉽다. 부하에게 나는 너를 믿어 당신은 잘할 거야 하는 믿음을 주면 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사람의 육체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몸이다. 하나의 세포 안에는 꼬불꼬불한 모습을 한 유전자가 있으며 이 모습은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열을 발산하듯이 세포 안에 있는 꼬불꼬불한 유전자는 독립된 자가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평소 대기 상태에 있는 세포가 생각을 전달받으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독립적으로 자가발전을 하게 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인 영파는 자가발전기인 세포를 가동시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한다. 생각과 마음은 현실과 영혼을 연결해주는 가교다. 영혼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하여 현실로 연결된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영파로 변화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세포의 자가발전기를 가동시켜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마음이 발전기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신뢰를 주는 마음을 담은 영파는 세포의 자가발전기를 가동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시켜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담은 영파는 세포의 자가발전기에서 약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그 결과도 부정적이게 될 수 있다. 진실한 마음을 담은 영파가 상대방의 세포에게 전달되면 상대방 세포의 자가발전기에서 진실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려면 진실이 통해야 한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생각을 담은 영파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자극하여 강한 힘을 발산시킨다. 어린아이의 진실되고 순수한 감정을 담은 노래를 들으면 그 영파를 통해 전달받은 우리의 세포에서는 긍정적이고 진실한 에너지가 발산되어 감동받게 된다. 어려서부터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담은 생각이 몸에 젖게 되면 개인의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세포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발전기가 가동된다. IMF의 어려운 여건에서 박세리 우승의 영파가 다른 사람들의 세포에 전달되어 오늘날 박세리 키즈가 전 세계 LPGA를 석권하고 있다.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아무리 외쳐도 모두가 외면하였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나온 영파는 모든 국민 세포의 자가발전기를 가동시켰으며 거기에서 나온 긍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춘 알파고가 대한민국의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내어 대국을 하게 된 사건은 구글이 대한민국에 준 축복이요 행운이라 생각한다. 암치료 전 가입력 보존치료 고려돼야. 얼마 전 고환암에 걸려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둔 고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우리 병원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고환 제거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 장가가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걱정했다. 다행히 이 학생은 고환 수술을 받기 전에 가입력 보존 치료가 가능한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정자를 동결 보존했다면 결혼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영하 196도에 동결 보존된 정자는 본인이 원하는 동안 보존된다. 결혼한 뒤 아기를 원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로 채취된 난자 안에 정자 한 마리를 넣어주는 미세수정술을 통해 임신이 가능하다. 한 미혼 여성은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자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이 여성도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병원을 찾아 향후 결혼한 뒤 아기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생리가 시작된 지 2에서 3일째 되는 날 병원에 와서 과배란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성숙한 여러 개의 난자를 동결 보존하면 나중에 이 난자를 이용해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할 수 있다. 결혼해 아기를 원하지만 현재 아기가 없는 부인이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부도 있다. 결혼한 부부는 난자나 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것보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얻은 수정란을 동결 보존하는 것이 임신에 더 유리하다. 유방암, 백혈병, 고환암, 자궁암 그 밖의 여러 암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혼 남녀는 향후 결혼해서 아기를 원한다면 난자나 정자의 동결 보존을 상담해야 한다. 요즘 남녀 모두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다.
여자 나이 40세를 넘어 결혼하는 경우도 흔하다. 남자는 정자가 평생 생산되기 때문에 여자가 젊을수록 임신율은 높아진다. 하지만 여자 나이가 많아지면 난자의 질이 떨어져 임신율도 그만큼 낮아진다. 여자 나이가 35세를 넘으면 난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즉, 여자 나이 35세를 넘으면 난자 50%가 이상 난자로 나오고 40세를 넘으면 60에서 75%가 이상 난자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남자의 정자보다 여자의 난자 상태에 따라 여자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율은 떨어진다. 여자 나이가 35세 미만이고 앞으로 40세를 넘어 결혼할 계획이라면 난임전문병원 가임력보존센터를 찾아 미래의 2세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시간을 다투는 암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없어 먼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에 아기를 원해 난임전문병원을 찾는 일도 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남자는 정자를 형성하는 생식세포의 영향을 받아 정자의 수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여자도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의 영향을 받아 난자 형성에 이상이 생겨 임신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정자와 난자를 생성하는 생식세포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한번 노출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혼 남녀나 결혼했지만 앞으로 아기를 원하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난임전문병원 가임력보존센터와 협진을 통해 향후 임신 계획을 상의할 필요가 있다. 유방암을 진료하는 외과, 혈액종양을 진료하는 내과, 고환암을 진료하는 비뇨기과, 방사선을 치료하는 방사선종양학과, 그 밖에 암치료 의료진과 나중에 환자의 임신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암 전문 진료의사도 정자, 난자, 수정란을 동결 보존하는 방법을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준비는 의외로 간단하다. 남자는 병원에 가서 정액 2에서 3회를 받으면 되고 여자는 2주간의 시간만 있으면 난자나 수정란을 동결 보존할 수 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생리를 시작해 2에서 3일째 되는 날 병원에 와서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한 과배란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난자를 채취하면 끝난다. 이 과정에서 얻은 난자나 수정란을 동결 보존하면 된다. 암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 상의한 뒤 난임전문병원 가임력보존센터와 협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면 향후 임신을 원하는 환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난임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 임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얼마 전 카자흐스탄 환자가 영일된 딸을 안고 남편과 통역관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병원에 찾아왔다. 38세인 그녀는 난소 나이가 40대 중반이어서 배란 장애가 있었다. 남편은 고환 내정자 채취술을 시도했지만 정자가 없었다. 난자를 채취한 후 본원의 정자은행에 있는 정자를 이용하여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다. 40대 중반 난소 기능 저하증 부인의 난소에서 나온 난자를 여러 번 모아서 얻은 3개의 수정란을 냉동배아 이식해 겨우 임신이 됐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와 부인 난자를 이용하여 임신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랐다. 며칠 전에는 레즈비언 부부가 아기를 원하여 병원을 방문했다. 여성인 남편과 여성인 부인이 임신을 원한다면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아기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도 여자인 엄마의 배 안에서 태아는 10개월 동안 자란 후에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아기가 인공자궁에서 태어나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정부기관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LGBTQ 같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LGBTQ란 레즈비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에 갈등하는 사람, 퀘어를 의미한다. 나의 의학적인 신체 구조는 남자이지만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괜찮다는 뜻인가? 내 생각에 따라서 오늘은 여자가 되고 내일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 지금까지의 세대는 전통적인 조상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족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 독신 여자가 자식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에는 혼자 사는 독신 남자가 자식을 원할 경우 다른 사람의 난자를 제공받아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78년에 정자와 난자를 몸밖에 체외해서 수정시켜 영국에서 최초로 시험관아기가 탄생하였다. 43년 전 그 당시에는 시험관아기 임신이 세계적인 뉴스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난임 시술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학이 발전되어 태아가 엄마 뱃속이 아니고 인공자궁에서 10개월 자란 뒤 태어난다면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최근에 딸을 분만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 앞으로 인공자궁이 개발되면 내 배에서 키울 건가요? 아니면 인공자궁에서 키울 건가요? 인공자궁에서요. 10개월간의 임신 과정과 분만할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인공자궁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나 독신 남녀가 아기를 원할 경우 다른 사람의 정자 난자를 공여받은 후 인공자궁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싱글 몰트를 조합하여 취향에 맞는 다양한 위스키를 블렌딩한다. 예술가적인 재능을 가진 아기를 원한다면 정자 난자의 유전자를 조합시켜서 얻은 수정란을 인공자궁에서 10개월간 키워 아기를 낳게 하면 된다.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듯이 필요한 재능과 지능을 가진 아기가 수요와 주문에 맞추어 공장에서 생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가족 외에도 다양한 가족과 혈연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내 부모는 누구이며 내 가족은 누구이고 내 형제는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나의 양육과 교육은 누가 책임지고 해줄 것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뮤지컬에서 나온 Who am I의 가사가 생각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24,601번 장발장이다.